안녕하세요. 엄마표 영어 파이널 에디션입니다. 영어 그림책이 가지고 있는 장점 알고 계신가요?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영어 그림책이 가지고 있는 장점에 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니의 다소 높은 기대로 초등학교 1학년 아이에게 지나치게 영어 학습을 강조할 경우에는 아이가 영어에 거부감을 가질 수 있어요. 지나친 것은 하지 않는 것만 못하다는 말이 있잖아요. 초등 1학년 아이가 영어에 흥미를 느끼며 접근할 수 있는 방법으로 어떤 게 있을까요? 이명진 씨는 아이가 스트레스를 적게 받으면서 흥미롭게 영어를 접하는 방법으로 그림책 읽기를 제안해요. 서현주 씨 등도 그림책은 아이가 영어를 재미있게 만나도록 해주는 역할을 한다고도 하고요. 아이가 영어 그림책에서 흥미와 재미를 가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림책이기 때문이에요. 그림이 담겨 있어서 그림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호기심을 유발하거든요. 그리고 그 호기심은 책에 있는 글자를 읽어서 책의 내용을 알고 싶다는 욕구로 옮겨갑니다. 글을 읽으면 그림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보다 잘 알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흥미와 재미는 아이만 느끼는 게 아니에요. 같이 읽어주시는 어머니도 재미를 느끼실 거예요. 영어권 국가들의 그림책들은 한국의 그림책들과는 다른 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한국의 정의나 한 같은 정서는 별로 느껴지지 않거든요. 대신 콕 집어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애두르는 표현을 통해서 피식하게 만드는 데는 정말 탁월한 것 같아요. 아직 글에 익숙하지 않은 아이가 그림을 보고 자신의 머릿속으로 이야기를 그려봅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영어를 읽어주거나 CD를 통해서 들려주면 어머니의 소리와 그림을 매치시키는 노력을 해요. 그 과정이 반복되면서 아이가 머릿속으로 글의 의미를 또 단어의 의미를 짐작하게 됩니다. 자신의 짐작대로 글과 그림이 매치를 이루지 못하거나 혹은 매치를 이루었어도 확인을 하고 싶은 단어나 문장을 아이들이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서 추측했던 단어의 의미를 알아가게 되는 거죠. 이명신 씨는 아이들은 그림책에 있는 그림과 글자,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 한다고 합니다. 중학교에 올라가서 처음 배우는 문법 중에 하나가 문장의 형식이에요. 1형식부터 5형식까지 열심히 학습하죠. 그런데 토플 시험을 볼 때 문장의 형식을 생각해가면서 라이팅 시험을 보거나 리딩을 하진 않았어요. 그럴 시간도 없거니와 그래야 할 필요도 느끼지 못하니까요. 특히 라이팅 시험에서는 주어진 문제에 대해서 빨리 자신의 입장을 정리해서 주장을 만들고 그 주장의 근거들과 그 근거들을 뒷받침하는 세부적인 근거와 예시들을 써나가야 하거든요. 그 와중에 문장의 오형식은 생각할 시간이 없어요. 다 쓰고 나면 문법적인 검토를 해야 하는데 주요 검토 사항은 문장의 형식이 아니라 오자나 탈자 찾기, 그리고 수와 시제의 일치, 그리고 적절한 접속사의 사용 여부입니다. 문장의 오형식을 따져가며 쓰는 것이 아니라 몸의 익은 방식, 다시 말하면 체화된 방식으로 라이팅 시험을 보게 된다는 거죠. 영어를 배우는 동안에 그렇게 읽어왔고 써왔으니까 아이는 그렇게 써내려가는 겁니다. 그림책의 장점은 아이들이 문장의 구조를 체화시키는 것을 돕는다는 거죠. 그림책을 많이 읽히신 후에 문법을 가르치지 않은 상태에서 아이에게 그림책을 요약해서 쓰라고 하면 바로 그 체화된 방식으로 문장을 씁니다. 물론 철자와 구두점이 틀리기도 하고 주로 쓰이는 접속사는 and죠. 그렇지만 1형식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문장 형식을 만들어내요. 어디선가 읽은 것 같은 문장을 기억해서 쓰는 거죠. 물론 적절한 지도가 필요하겠지만 써낼 정도로 문장의 구조에 익숙해진다는 겁니다. 이명신 씨는 문장 구조는 억지로 외우는 것이 아니라 재미있게 책을 읽다 보면 아이들이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이듯이 자연스럽게 익힌다라고도 합니다. 그림책에 딸린 CD의 원어민 음성을 큰 소리로 반복해서 따라 말하면 입에 붙게 되고 또 그걸 일상생활에서 자연스럽게 쓸 수 있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영어로 말하기를 향상시키는 방법 중에 하나로 많은 스피킹 단행본 저자들이 효과적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있어요. 섀도우 스피킹인데 이건 책을 보거나 혹은 보지 않고 CD의 원어민 음성을 큰 소리로 따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림책을 CD를 따라 큰 소리로 읽는 것이 결국 섀도우 스피킹을 하는 것이거든요. 섀도우 스피킹의 효과와 실천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들은 말하기 부분에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어 그림책에서 사용되는 단어들과 문장들은 실생활에서 사용되는 구어체 표현이 많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살아있는 영어를 익히게 되는 거죠.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또 생활상 접할 수 있는 것들이나 활동들을 소재로 삼고 있기 때문에 이해하기 쉬운 장점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요. 영어 그림책이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또 생활상의 소재로 쉽게 쓰여 있다는 것은 어머니도 아이에게 영어를 가르칠 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물론 아이가 책의 내용을 벗어나는 질문을 할 경우에는 아이에게 영어로 설명해 주는 것이 다소 버거운 일일 거예요. 그렇지만 함께 고민하는 동무로서의 역할은 가능합니다. 같은 것을 고민하는 친구가 있다는 것이 아이를 더욱 기쁘고 즐겁게 할 거예요. 아이가 모르는 것을 모두 아는 전지전능한 신이 되기보다는 함께 고민하는 친구가 되어주시면 어떨까요? 때로는 같이 알아보기도 하고 정 모르겠으면 패스 이러면서요. 같이 키득거리기도 하고요. 아이가 엉뚱한 추측을 하면 그게 맞을 것 같다고 편도 들어주고요. 영어를 가르치면서 모든 것을 알고 있어야 하고 모든 것을 가르쳐야 한다는 생각은 버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경험상 거의 불가능하기도 하고요. 오히려 모르는 것을 찾아가는 방법을 보여주는 것이 나중에 아이가 자기주도적인 학습을 하는데 도움이 될 거예요. 모르는 것을 찾아가는 과정을 보여주는 것을 시연이라고 하는데 이건 교사가 아이들을 지도하는데 대단히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영어 그림책은 영어를 사용하는 문화권을 이해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하기도 하고요. 한국어로 쓰인 그림책이 주고 있는 여러 장점들을 영어 그림책도 가지고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아이가 더 많이 상상할 기회를 준다는 서현주 씨. 아이들 눈높이에 맞는 세상이 담겨 있고 또 바람직한 가치관을 형성하도록 도와준다는 이명신 씨. 다양한 상황들을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하고 문제 해결 능력을 배양해주고 다양한 지식과 정보를 제공한다는 김인경 씨. 책이 주는 좋은 점을 더 열거하면 뭐 하겠어요? 어머니도 다 알고 계시는 부분인데요. 다음 동영상에서는 좋은 영어 그림책을 고르는 방법에 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감사합니다.